안녕하세요. 퇴직금 지킴이 노마드 퇴직금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분들, 직장인분들이 은행에 터벅터벅 걸어가셔서 가장 먼저 가입하는 청약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 주의 깊게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든든한 재테크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청약 제도에 대한 뼈대를 아주 튼튼하게 해드릴 거예요. 저도 청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지만 시간을 들여서 공부한 만큼 내용이 오히려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뼈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청약 제도에 대해서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이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조금 더 확률이 높을 수 있는 특별 공급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튼튼한 뼈대를 조금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약통장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지 하나의 내가 청약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전제 조건일 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제 조건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거는 청약이라는 제도의 뼈대를 크게 이해하고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이 돼요. 자, 얼마나 멋있어요. 저도 이러한 모델하우스를 수십 번 가보면서 정말 이런 집에서 내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이러한 아파트, 이건 제가 지금 신축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지금 제도들이 있는데 이제 청약에서 본다면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의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공공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제가 이 뼈대를 오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계속해서 한번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청약을 신청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공공주택이 있고요, 민영주택이 있어요. 공공주택은 나라가 주관이 좀 돼서 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런 느낌? 제가 세세한 영상은 나중에 뒤에서 올릴게요. 민영주택은 우리가 알던 자이, 푸르지오 등 민영에서 주최하는 거죠. 그럼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이 두 가지의 공급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 뼈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이 큰 카테고리 두 개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공공주택 중에서는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라는 이 두 가지 제도가 이제 있는 거예요. 민영주택도 마찬가지예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이 두 가지 분류 나뉜다. 그래서 청약을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이 공급이 되는데, 하나는 나라 주관 SH나 LH 등 공공에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민영 건설사가 주관돼서 하는 게 있다. 이렇게 뼈대를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는 이렇게 두 가지 탭으로 하나는 특별 공급, 하나는 일반 공급, 또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이렇게 나뉜다라고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특별 공급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먼저 많이 들어보셨죠?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혼부부를 위한 베네핏을 주는 거죠. 두 번째,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을 위해서. 세 번째,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노부모를 모시고 부양해서 사시는 분들한테 베네핏을 주는 거고요. 네 번째, 다자녀. 자녀들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기관치료 특별 공급. 이렇게 크게 5가지 특별 공급의 그냥 종류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별 공급의 종류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일반 공급은 뭐냐? 특별 공급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일반 공급으로 신청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급은 납입 인정 금액으로 우리가 선발을 하게 됩니다. 납입 인정 금액이라고 하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청약통장에 10만원씩 얼마나 많이 저축액이 모였느냐, 그게 이제 납입 인정 금액이에요. 자,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기준은요, 가점이에요. 가점. 그 가점은 84점 만점 중에 내가 몇 점일까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에 당첨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뼈대를 정리해드리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이건 둘 다 똑같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러면 특별 공급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이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거는 왜 특별 공급을 해주냐? 약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그런 분들한테 이러한 제도들을 우선권을 준다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영주택도 이 특별공급 종류가 다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민영에는 생애 최초가 없었거든요. 근데 생겼어요. 그래서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주택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공공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주거전용 면적 85제곱 이하,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평수 34평 이하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제곱 이하의 주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영주택은 뭐예요?
요게 아닌 게 그냥 민영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그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내가 어떠한 통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신청할 수 있을지도 달라져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09년 5월 6일 이후에 내가 만약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했다. 그러면 국민주택도 신청할 수 있고요. 민영주택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전에 가입했는데 내 통장이 그냥 청약저축 통장이다. 그러면 민영주택을 못하는 거예요. 국민주택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청약 예금이나 부급을 갖고 있다. 그러면 민영주택만 할 수 있어요. 국민주택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전환이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 공급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나와 있듯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베네핏을 준 거예요. 그런데 특별 공급 당첨 횟수는요, 뭐다? 평생 한 번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한 번뿐이기 때문에 물론 일반 공급도 굉장히 좋지만 내가 특별 공급 조건이 된다면 특별 공급을 신청 먼저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내 집 마련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특별 공급 종류를 지금부터 짤막하게 한 번씩 볼게요. 먼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에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공급 물량이 건설사의 한 20% 정도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000세대를 뽑는다. 그러면 20%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저출산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하나의 저는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건설량의 한 20% 정도가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아예 물량이 따로 나오는 거고요.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분들, 그러니까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분들은 신혼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듯이 1, 2년 살아야지 신혼은 그게 아니에요. 청약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분들은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라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다. 두 번째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한 번도 내 집이 없었던 분들, 어떤 분들은 30대인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60대, 어떤 분들은 50대인 분도 계실 수 있죠. 이 특별 공급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는 유일하게 모든 것들이 다 추첨이에요. 추첨. 뺑뺑이. 공급 물량은 국민주택, 아까 얘기한 공공주택이 건설량의 25%, 그 다음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7%, 근데 공공택지는 15%예요. 그러니까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절대 적지 않은 물량이라는 거죠. 하지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또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는 없죠. 왜? 무조건 추첨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분들도 무조건 여기에 추첨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가점이다 라고 하신다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추첨 물량을 기대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요,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납금을 포함해서 600만 원이 청약 통장에 있어야 돼요. 600만 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이 있어요. 이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은 말만 들어도 딱 나오죠. 제목에 노부모를 부양하시는 분들한테 베네핏을 주는 거예요. 물량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근데 그 노부모의 기준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3년 이상 부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3년 정도를 부양하실 계획이시거나 지금 하신 분들은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물량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급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점이 상대적으로는 낮기 때문에 그래도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을 무시하지 마시고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다자녀 특별 공급이에요. 다자녀. 이런 저출산 시대에 자녀 많이 나라고 이제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는 거죠. 다자녀라고 하는 거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자. 내가 자녀가 3명이야. 근데 집이 없어. 그러면 괜히 서울에서 그리고 수도권에서 비싸게 물론 능력이 되시면 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다자녀 특별 공급 쓰시는 게 굉장히 좋죠. 건설량의 10%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가 되기 때문에 이 다자녀 특별 공급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다. 그리고 기관 추천 특별 공급. 여기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한부모 가족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군인, 직업군인도 될 수 있고 이번에 세종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에서 특별하게 각 기관별로 있어요. 중소기업 특별 공급도 있고 군인 특공도 있고 이러한 내가 조건에 맞는 기관 추천 특별 공급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죠.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특별 공급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공급으로 물론 가점 경쟁이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금액으로 경쟁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내가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신다고 한다면 특별 공급부터 하나씩 따져보시고 내가 내 조건이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청약이라는 제도는 꼭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내가 이 공식에 다 대입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할게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뼈대를 잘 이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내가 가능한 특별 공급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 이 조건이면 내가 해당되네? 이 조건이면 해당 안 되네? 이렇게 스스로 가지치기를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조건이 만약에 된다면요. 일반 공급보다요. 특별 공급이 무조건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공급의 빈틈을 여러분들이 잘 찾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리고 청약이라는 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한테 모두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 형제, 자매 이러한 분들이 사용 가능한 특별 공급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청약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뼈대를 이해해봤고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간략한 이해, 그리고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약간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꼭 참고해 보셔서요. 내 집 마련에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점제와 추첨제 그리고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